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벌벌 떨려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항상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나름대로 똘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초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중학교 때는 전교 1등까지 하며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을까요? 학원을 마치고 아버지를 만나 집에 돌아오던 도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저희를 향하여 돌진하는데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고 아버지가 저를 밀쳐서 저 대신 차에 치여서 평생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취미가 철인 3종 경기였어요. 그토록 건강하고 활발하셨던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한쪽 발을 제대로 못 쓰게 되셨고 제가 알기로는 허리와 하반신 쪽에서 장애가 생긴 걸로 압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홀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 아버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운전자는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가장이던 아버지가 일을 못하기 시작하자 집은 점점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아버지는 그런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겠다며 일을 하러 다니셨죠. 장애인이 되고 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소액이라도 받으며 일하시던 아버지를 보고 엄마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시더니 결국 엄마도 쪼들려가는 가정 사정 때문에 밖으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옛날처럼 공부를 위해 학원을 맘 편히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새 들어서 사는 집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큰 볼일을 보려면 항상 1층 집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가야 했었고 작은 볼일은 요강이나 페트병에 볼일 보고 아침에 버리고는 했을 정도로 저희 집 사정은 한순간에 정말 빈약해졌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항상 저녁이 되면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소리에 자다가 깰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글쎄 엄마는 남자가 생긴 거더라고요. 아빠의 하반신 장애로 인해 부부관계가 불가능해지자 그런 이유로 바람을 피웠고 엄마는 이제 가난도 지긋지긋하다며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저희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나간 엄마를 부여잡고 저를 데려가라고 적어도 장애인인 자기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냐는 말에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만나는 남자가 혹 달린 거 싫어한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던 그 모습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아빠는 울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 모든 일이 이 아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야.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사고가 난 날 제가 바보처럼 가만히 서 있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때문에 화목했던 가정이 모두 파괴가 되고 엄마가 저를 버리게 만든 거라며 자책감에 빠지셨어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걸로 발전해야 한다고. 남을 탓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사람이 발전할 수 없다던 아버지. 저보다 더 인생 공부를 하신 아버지를 보며 정말 독하게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학생이 신분이니 공부만큼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렵게 벌어오신 돈으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하였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와 저를 벌레처럼 쳐다보며 떠나던 엄마의 그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유지해 수능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서울 최상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과외를 하며 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군대는 생계 곤란 유형으로 면제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교를 남들보다 일찍 졸업하여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던 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펑펑 울으시던 아버지를 제가 끌어안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 책임지고 이만큼 잘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버지를 책임질게요. 했죠.
그때 제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는 연애는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지라 그 결심 지금까지 잘 지켰어요. 그렇게 기업에 입사 이후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도 이제 대기업에도 취직을 했으니 좀 여자들도 만나고 결혼도 해서 손자도 안겨달라며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부터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며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기골이 장대하시고 멋쟁이셨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 그런지 키도 180이 넘고 체격 또한 좋았어요. 정말 공부에 집중할 때도 제가 원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먼저 다가와 호감을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취직하고 나서 결혼 전까지 상당수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처음 만날 때 그렇게 좋아서 한순간도 못 보면 아쉬워하던 연인의 감정도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냉정해지더라고요.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가난한 가정과 장애인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점에서 오케이를 한 여자는 없었습니다. 30이 넘어가는 동안 수없이 만났던 여자들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면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다 몇 번의 헤어짐이 이어지게 되자 아버지는 혼자서 자책을 하시며 저보고 자신 혼자 살아가면 된다며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러 제 나이가 30이 넘어갈 무렵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모으게 되어서 2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생활에 안정이 될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였어요. 그저 그런 지방대 출신의 여자였지만 집에는 돈이 좀 있는 여자였죠. 처음 만나던 날 캐딜락 차를 몰고 온 것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는 일도 없지만 차는 외제차 비싼 차를 몰 정도로 부유했던 그녀. 첫눈에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적극적인 그녀의 대시로 사귀게 되었고, 한 달 뒤로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한테 장가오라면서 농담과 진담을 섞어서 했습니다. 제가 걸렸던 것은 아내의 씀씀이었습니다. 있는 집 외동딸이라 그런지 돈을 제 기준에는 너무 함부로 쓰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에게 저는 너무 섣부르게 불타는 감정만으로 그러지 말라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집안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며 제 집안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아버님은 솔직히 못 모시고 살아도 아버님이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던 그녀에게 저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장모가 저를 곱지 않는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자기 집이 어떤 집인데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가 외동딸이라 그런 건지 장인이 꼼짝을 못하는 건지 아내의 투정에 결국 마지못해서 결혼을 승낙하였고, 아내는 바로 저희 아버지의 문제를 말하더군요. 남편 아버지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기는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처가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일자리도 마련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니 이제 성인이 된 너랑 사는 것이 지겨워졌다며 제발 나가라고 하시던 아버지.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만 아버지께서 세상 어느 여자가 몸 불편한 시아버지와 살고 싶냐고, 그러니 내 걱정 제발 하지 말라고, 계속 너가 이러면 아버지는 제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잠적하시겠다고 반 협박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아내를 만난 지 반년 만에 뭔가에 홀린 듯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결혼식장에서부터 불편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있는 걸 장모님이 너무 인상 쓰시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 꺼려 하시더군요. 제가 울컥하여 한마디 하려고 하자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좋은 날 별거 아닌 일로 화내지 말라며 저를 말리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신혼여행까지 가서도 아내랑은 싸웠어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때부터 제 생활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이 생겼고, 아내는 저라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한테 가는 건 싫어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며느리 오는 게 불편하니 쉬는 날 저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내의 부모님인 장인어른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중견기업 정도는 아니고 사업장에 30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장애인 특채로 뽑아서 일을 맡긴다고 아버지께서도 일도 편하고 사돈이 많이 챙겨주신다고 해요.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갈 무렵 아내가 점점 변해가더군요. 조그만 것에도 화를 내고 다투기 싫어서 대화도 피하고 조심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트집을 잡아 성질을 내더군요. 그러다 말다툼이 일어나서 제가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갈 때 집 키랑 차 키랑 돈이랑 싹 모두 내놓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주변 한번 둘러보라고, 여기에 네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 집도 내 집이고 차도 내 차고 돈도 네 아버지 먹여 살린다고 쓴 돈이 얼마인데 다 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주제에 지금 어디 간다고 그냥 내 밑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골로 갈 거라고 협박을 하던 아내. 이유를 알고 보니 결국 바람이 난 것이었죠. 자기 말에 쩔쩔매던 저에게 남성의 매력을 못 느끼고 남자가 무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세 명을 만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아내에겐 아무것도 모른 척 행동을 하고는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장인의 회사에 찾아갔다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장모가 저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 뺨을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었더니 역시나 어쩌고저쩌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달려가 장모의 손을 잡고 밀쳤더니 땅바닥에 넘어져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그런 장모를 내팽겨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데리고 나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더니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며 말을 아끼던 아버지라서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보니 장모는 저희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고 밤늦도록 일을 시켰다고 해요. 저는 아버지를 보며 울면서 왜 여태껏 저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로 인해서 제 인생이 더 나빠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시던 아버지 앞에 저는 정말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장모에게 대들거나 하면 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도 못하고 모든 게 그저 아들한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생각하며 참고 아내와 살고 있었으니 두 부자가 처가에 놀아난 거였어요. 결국 분노에 찬 저는 이혼 소송과 아내의 3명의 남자들에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고 장모를 장애인 학대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거액의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아 아버지와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저희 부자 인생에 있어서 여자라는 운은 지지리로 없나 봅니다.